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주식 투자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거래량과 주가는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 같은 매우 친밀한 것 같으면서도 흥미로운 그런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거래량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문가들은 거래량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로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이용되는 것이 거래량이지만 이 외에도 보조지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 보조지표 중 하나인 OBV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OBV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BV는 거래량 지표이자 탄력 지표라고 하죠. 먼저 학습 목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BV 분류 및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OBV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 OBV의 계산 방법 및 차트 형태, 마지막으로 OBV의 기본 해석, 그 다음에 사례 분석, 활용 방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OBV 같은 어떤 인디케이터, 보조지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막 노트에다가 계산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데요. 자, 계산 방법을 쓰기보다는 OBV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시를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내가 실전 매매를 할 때 OBV를 어떻게 사용해서 매매 전략을 가지고 볼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 포커스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공식만을 암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사용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계산 방법보다는 실전 매매 포인트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OBV의 개념 및 해석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OBV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BV의 분류 및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OBV, On Balance Volume은 일단 시장 강도 지표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자, 추세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일단 시장 강도를 보게 되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 강도인데, 시장 강도는 우리가 가격을 통해서 보는 강도 지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을 통해서 보는 강도 지표가 있는데, OBV는 거래량의 수준을 보고 현재 주가 자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또 얼마만큼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측량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그랜빌이라는 분이 일단 창안을 한 지표인데, 자, 이분은 거래량은 시세의 원동력이며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자, 대부분의 인디케이터, 보조지표가 후행성이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거래량 자체가 먼저 움직이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거래라는 거, 거래량 자체가 먼저 움직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거래량 자체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량 수준을 알게 되면 가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거래량 수준을 알게 해주는 지표가 바로 OBV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BV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인디케이터, 보조지표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부호를 주게 되고요. 하락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OBV의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상승일의 거래량은 전일 OBV에 가산을 하게 되고, 하락일의 거래량은 전일 OBV에 차감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하락일의 거래량은 OBV 값에서 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래량, 그 상승일의 거래량은 전일 OBV에서 추가를 플러스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러한 국면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OBV의 상승은 매입 에너지에 집중하는 거고, OBV의 하락은 매입 에너지의 분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OBV 값 상태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주가 상승기에 나타난다. OBV의 가격이 상당히 크게 증가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매입 에너지가 상당히 집중되면서 앞으로 주가는 상당히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고요. 반대적으로 자, 주가는 하락하는데 OBV 자체에 대한 에너지는 상당히 커지는, OBV 값이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매입 에너지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에는 일단은 그 전고점 또는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OBV를 알기 위해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OBV의 계산 방법 및 차트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OBV는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전일입니다. 전일. 어저께. 자,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 자체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플러스는 어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통해서 OBV의 가격 수준을 알아내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요, 당일 종가 자체가 전일 종가보다 올라갔을 때는, 자, OBV는 전일 OBV에다가 당일 거래량을 합산하게 됩니다. 반대적으로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에 비해서 낮게 끝났을 경우, 작았을 경우에는 일단 전일 OBV에서 당일 거래량을 감산을 시킨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때의 거래량이 하락할 때의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클 때 OBV의 값은 상당히 커지더라.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당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가 같을 경우에는, 자, 전일 OBV 누적 개수를 안 한다.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승에 대한 날과 하락에 대한 날과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없는 날이 있는데, 자, 없는 날에 대한 없는 날을 누적 개수화를 시키고, 자, 올라간 날과 내려간 날을 합산을 해서 나눠버리니까 결국에는 특정 일의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날을 평균적인 첫날로 잡았을 경우에는 주가의 평균 산술이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일에 대한 값은 알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20일, 40일, 60일 놓고 봤을 때는 잘 맞지는 않더라.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VR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양성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양성형이라는 얘기는 고점이 계속적으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높아지는 형태고, 음성형은 반대인 형태인데, 자, 고점이 지속적으로 높게 되면은 이거는 매수에 대한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성형은. 그 다음에 음성형 같은 경우는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관점은 매도의 신호로서 보시면 되겠고, 중성형인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형태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성형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 바로, 자, 내동매매하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성형인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말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OBV의 기본 해석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OBV 지표 자체는 어떤 지표냐면 바로 거래량 지표라는 얘기죠. 자, 거래량의 증가와 감소로 나타낸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의 방향성은 알 수가 없죠. 자, 상승이냐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이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OBV는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한다. 자, 반대죠. 이것이 바로 디버전스라고 그러죠. 자, 요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OBV 값은 내려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곧 하락으로 전환돼서 급락할 것이다. 또 하락으로 전환해서 빠질 것이다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준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인 OBV 자체가 꺾어지면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주식에 대한 물량을 축소하자. 뭐 이러한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OBV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우리가 디버전스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 지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얘기죠. 지지선, 저항선 많이 봤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디케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느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느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